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한밤중에 갑자기 익명의 낯선 남자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 내가 괴담 작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지금부터 할 얘기를 믿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 남자는 나에게 몇 번이나 다짐을 받은 후에야 그 기묘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 남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다. 몇 년 전에 여기 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엔 유명한 가수도 타고 있었고 승객과 승무원이 거의 다 사망했던 그 사고 말입니다. 사실 그 비행기엔 제 약혼녀도 타고 있었죠. 전 그걸 사고 당일 TV 뉴스에서 알았습니다. 그때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틀림없이 거짓말이다. 어쩌면 그녀는 탑승 수속이 잘못됐다거나 해서 그 비행기에는 안 탔을 거야. 그래, 금방 아무 일도 없이 다시 돌아올 거야.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TV에서는 탑승자 모두 절망적이라고 하고 정말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 그날 밤에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울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하면서요. 바로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전 깜짝 놀라서 어디 있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해, 네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잠이 깼습니다. 그 꿈을 꾼 건 제가 그녀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꿈을 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잠은 안 오고 그녀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자 졸음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전 졸음을 참지 못하고 다시 꾸벅꾸벅 졸았더니 똑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어디선가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 철수야, 철수야 하면서요. 그건 분명히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전 잘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가 저희 집 현관 쪽에서 나는 겁니다. 전 설마 하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서 말이죠. 전 흠칫했지만 거기 서 있는 건 틀림없이 그녀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는데 그녀는 미안하다고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등을 돌린 채로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 전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은 아니구나란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랄까, 더 그녀가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그 사람이 귀신이라고 해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계속 저에게 등을 돌리고 미안하다면서 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 알았으니까 얼굴 좀 보자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녀의 어깨를 잡고 제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얼굴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뻥 뚫려서 후두부라고 해야 하나 푹 꺼진 두개골 안쪽이 보이는 겁니다. 남아있는 건 턱 아래쪽밖에 없었습니다. 전 순간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쓱 사라졌습니다. 이건 어떤 공포 정도가 아니라 전율이 저의 등줄기에 쫙 흘렀습니다. 전 허겁지겁 방에 들어가서 그녀의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전화하기 바로 전에 그분들에게 신원 확인이 됐으니까 시신을 확인하러 오라는 전화가 왔다고 해서 저도 함께 가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곳엔 많은 시신들이 줄줄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따님 시신이라고 담당자가 가르쳐줘서 보니까 그녀의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겁니다. 전 설마 했습니다. 붕대 위에는 코나 눈 같은 입체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붕대를 좀 풀어서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는 동안에 그녀의 부모님께도 제가 그녀의 얼굴이 없었던 꿈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도 붕대를 푸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자꾸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부탁을 하니까 담당자가 충격이 크시겠지만 이렇게 꼭 보시겠다면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붕대를 풀어주었습니다. 붕대를 풀자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면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을 드러냈더니 턱만 남아있는 그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단 하룻밤도 그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남성은 목이 메었다. 우는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어서요.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